박근혜는 1952년 박정희와 유경수 사이의 장녀로 태어났는데 그녀의 이름은 누궁화 근자의 은의 은자입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장충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정명준 의원과 김승현 회장이 동창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1961년 아버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통령에 취임하자 어린 박근혜는 청와대로 이사하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신당동의 할머니 집에 맡겨졌는데 그녀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청와대에서 통학하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박근혜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죠. 1학년 때에는 온순하고 침착하며 차근차근하고 실수가 별로 없음. 남에게 호감을 받으나 특정한 아이들과만 노는 습관이 있음이라고 평가합니다. 3학년 때에는 자존심이 강한 어린이, 4학년 때에는 약간 냉정한 감이 흐르는 편이며 굳게 다물어진 입가에는 위험이 엿보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뛰고 있는 소녀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논란이 된 바 있죠. 한 네티즌은 이 사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딸 박근혜의 운동회에 늦게 참석하여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를 하는 모습이다. 경호원들은 이런 상황이 어쩔 줄 몰라 웃으며 쫓아가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지만 한 가정의 평범한 아버지이기도 했던 분이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소녀의 얼굴이 박근혜와 너무 다르다며 다른 소녀라고 반박글을 올렸었죠. 결국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에게 문의한 결과 아버님은 맞지만 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는 어린 시절 청와대 생활에 대해 이렇게 기억합니다. 대통령의 자식이기 때문에 혜택을 누린 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 내게 청와대 생활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청와대 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이 빼곡한 날이었다. 1963년 박근혜가 중학교 입시를 치르게 되자 시험 과목이 돌연 축소되며 그녀를 위한 특별법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해방 이후부터 중학교 입시 과목은 국어와 산수, 자연, 음악 등 전 과목을 평가했지만 박근혜가 중학교 입시를 보게 되자 국어와 산수만을 평가합니다. 이정후 당시 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어린이들을 수험 준비 지옥에서 구해내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학습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던 A씨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난데없이 제도가 바뀌어 국어와 산수, 달랑 2과목만 시험을 치고 중학교에 진학한 기억이 생생하다. 그 점은 아직도 박근혜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가난했던 그때에는 여러 과목 교과서를 다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어와 산수만 치는 시험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큰 기회였죠. 실제 삼성전자 사장을 지낸 진대재 어린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그는 국어와 산수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거둬 TK의 최고 명문이던 경북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죠. 이처럼 박근혜는 과목이 대폭 줄어든 시험을 본 뒤 명문으로 불리던 성심여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학교 입시 과목이 줄어든 사례는 오직 이때가 유일했는데 이듬해 시험 과목은 원래대로 원상복구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입시 지옥에서 구한다는 교육당국의 말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실제 박근혜와 같은 해 입시를 치른 51년생들 중에는 시험 과목의 축소 혜택이 박근혜와 같은 학년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죠. 그렇게 박근혜는 성심여중에 입학하면서 청와대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청와대에서 효자동을 거쳐 원효로 가는 전차를 타고 등교합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줄곧 반장을 맡았으며 성적도 반에서 1등이었고 2학년 때 검사한 지능지수는 127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어서 성심여고에 입학하는데 생활기록부에는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2학년 때에는 단 하나 지나치게 어른스러움이 흠이다. 3학년 때에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과묵한 편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1970년 박근혜는 서강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하는데 전자공학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고 시절에 전자공학에 흥미를 느꼈던 것이 동기가 됐지요. 또한 한국의 유익한 산업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전자공학을 전공하면 적게나마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반도체의 설립 배경에는 박정희 박근혜 부녀가 있었죠. 때는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에 온 강기동 박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강 박사는 반도체 조립 공장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매료된 박정희 대통령은 전자공업진흥법을 제정했고 이를 계기로 딸 박근혜를 전자공학과에 입학시킨 것이었죠. 이후 강기동 박사는 한국 반도체를 설립했고 박근혜의 서강대 교수는 한국 반도체를 키워한다며 투자를 요청합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박근혜의 스승이 부탁한다며 한국 반도체에 무려 100억 원을 넘게 투자합니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는 자금난으로 문을 닫을 처지가 되었는데 이때 이 회사를 주목한 사람은 바로 이건희 회장이었죠. 이건희 회장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삼성 반도체가 오늘날 이렇게 되기까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지. 시작은 강기동 박사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자금이 없어서 공장을 세워두고 문을 닫을 판이었어. 대통령이 과잉 투자하고 아무로 손 안 대려는 거 내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사온 거야.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든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를 그룹의 주력으로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건희 회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회사의 역사에 대해 깊이 이해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이야기들을 자주 들려주곤 했죠. 그리고 다시 박근혜의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대학생 박근혜는 신촌 로터리에서 관용차를 타고 내린 뒤 학교까지 걸어다닙니다. 경원들도 정문까지만 따르도록 했는데 어느 날은 박근혜가 없어서 비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날 그녀는 학교의 세문으로 빠져나가 영화를 보고 온 것이었는데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탈이었죠. 친구들에 따르면 몇몇 남학생들이 박근혜를 좋아하긴 했지만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 후배는 박근혜에게 빵을 사달라고 조른 적이 있는데 이 모습을 경호원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후 경호원은 그 후배에게 빵을 한가득 안기면서 앞으로는 그네에게 빵을 사달라고 하지 말라고 경고한 적도 있죠. 이를 들은 박근혜는 후배를 불러 본의가 아니었다,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했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과 학생이었던 A씨는 당시에 박근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네는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남에 대한 배려심은 있는 아이였다. 데모하다 퇴구당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박근혜는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도움을 줬다. 이처럼 박근혜는 주위 환경과 본인의 뜻에 의해 미팅 한번 하지 않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서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죠. 사실 기존의 제도라면 박근혜는 수석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공교롭게 그녀가 졸업하던 해에 수석 졸업자의 선정 방식이 변경됩니다. 이전까지는 학과와 단과대에 무관하게 수석 한 명을 선정했는데 박근혜가 졸업하던 해부터는 단과대별로 수석을 선정한 것이었죠. 당시 박근혜의 성적은 4.0 만점에 3.82로 높은 성적이면 틀림없지만 제도가 바뀌지 않았다면 수석 타이틀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성적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장녀에게 타이틀을 주기 위해 대학 측이 제도를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박근혜와 함께 서강대를 다닌 학생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동안 서강대에서 수석 졸업생을 전교에서 1명만 뽑았는데 하필이면 박근혜가 졸업한 연도에 단과대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학생들이 의아해했었다. 그리고 박근혜가 졸업할 시기 어머니 유경씨 여사는 그녀의 혼담을 추진했지만 박근혜는 이를 거부하고 공부에 매진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후에도 사촌오빠 박재용 전 의원이 시집가라는 말만 꺼내면 박근혜는 그런 얘기 하려면 돌아가세요라며 이를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렇게 박근혜는 졸업 직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지만 순식간에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경수 여사에 대해 단아한 외모와 겸손한 성품을 떠올립니다. 유 여사는 평소 자녀들에게 대통령의 자녀라고 해서 특권의식을 갖지 않고 평범한 생활을 하라고 강조했었죠. 이에 박근혜는 어머니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고등학생이 될 무렵부터 내 안에 가장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어머니가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녀가 유학을 떠나고 얼마 뒤인 1974년 8월 15일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에 박근혜는 급히 귀국하여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지 엿새 만에 배구대회에 처음으로 퍼스트 레이디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당시 언론은 이 장면을 이렇게 보도했죠. 그네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참석하여 따뜻한 위로의 눈길을 보내는 관중들에게 시종 미소로 응대하며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의젓하게 해냈다. 배아유고 합창단이 유교사를 추모하는 곡이 울려 퍼지자 장례는 숙연해졌고 이내 울음바다가 됐다. 그리고 박근혜는 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화여대 총장인 김옥길이 박근혜를 점심에 초대하여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제 어머님 잃은 슬픔을 가다듬고 다시 외국에 가서 공부하세요. 퍼스트 레이디 일도 다른 친척이나 총리 부인이 대신하게 하고요. 이때 박근혜는 김 총장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나라와 국민을 두고 외국에 가라니요. 퍼스트 레이디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르십니까? 이후 환한 얼굴로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리면서 그 자리에 있던 이대 교수들 모두 매우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당시 박근혜의 일기를 보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나의 가장 큰 의무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리고 국민으로 하여금 아버지는 외롭지 않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탈한 생활,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꿈, 이 모든 것을 집어 던지기로 했다. 그렇게 박근혜는 아버지와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가 하며 산업 현장을 수행하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그러다 1970년대 중반 최태민 목사와 손을 잡고 새마음 운동을 주도합니다. 이는 충효 정신을 바탕으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같이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죠. 심지어 박근혜는 TV에 출연하여 이 운동을 홍보합니다. 1977년 1월 3일 MBC의 신년 특집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이렇게 말했었죠.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물질주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되찾고 튼튼한 복지국가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새마음 갖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이상한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린 박근혜가 새마운동을 전개하면서 지역의 노인들을 모아 몇 시간씩 세워놓고 효도에 대해 강연을 하는 기괴한 광경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나 할머님들이 영인이 모셨다고 큰절했는데 이를 본 김재규는 이렇게 탄식했다고 전해집니다. 유경수는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도 이런 절을 받진 않았다. 왜 어린 박근혜가 노인들의 절을 받느냐. 여기에 최태민과 관련된 소문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박근혜가 유경수 여사 사망을 계기로 가까워졌고 최태민의 부추김에 빠져 공주노름에 빠졌다는 소문이었죠. 이에 당시 권력자들이 최태민을 떼어놓기 위해 많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울며불며 난리치는 박근혜를 아무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79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게 되면서 퍼스트레이디 직무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린 나이였던 박근혜에게 어머니에 이은 아버지의 서거 소식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박근혜 본인 스스로도 미치지 않고 살았던 게 기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매우 힘겨운 시기였죠. 그리고 김기현 비서실장에게 부친의 소식을 듣고 전방엔 이상이 없습니까? 라고 되물은 것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박근혜의 퍼스트레이디 시절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어머니를 닮은 모습과 행동으로 지지하는 쪽들이 있는 반면 극히 의심스러운 채태 목사에게 돌린 위신공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죠. 박정희가 서거하고 권력을 잡은 전두환은 청와대에 금고에 있던 돈을 발견하고 박근혜에게 건네주었는데 이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박근혜를 두고두고 괴롭히게 됩니다. 해당 이야기가 알려진 건 96년도로 전두환이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죠. 과거 청와대에 금고가 발견되어 열어보니 9억 원이 들어있었다. 이 중 6억 원은 박근혜 씨에게 전달하고 2억 원은 정승화 총장에게 5천만 원은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전달하였다. 근데 박근혜 씨가 6억 등 3억 원을 아버지 사건을 잘 수사해달라며 가져와 수사비로 사용했다. 당시 6억 원의 가치는 음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이후 박근혜가 정치인이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많은 관계자들은 국고에 환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에 대해 박근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감사히 받았다. 저는 자식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에 하나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박근혜는 동생들과 청와대를 나와 부모가 살던 신당동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잠시 서울의 봄을 거치기도 했지만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악연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정통성이 없었던 전두환 정권은 민심을 얻기 위해 박정희 정권과 선긋기에 나섰는데 심지어 박정희 시대를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리의 시대로 규정하기도 했죠. 과거 아버지 박정희가 전두환을 총애했던 것을 지켜봤던 박근혜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실제 박근혜는 당시의 상황을 일기에 자세하게 남겨놓았습니다. 청와대를 나온 이후 정권 차원에서 아버지에 대한 매도가 계속됐다. 우리 3남매는 부모님의 기일을 포함한 어떤 공식적인 행사도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 박근혜는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서 배신이라는 트라우마가 더욱 깊이 박히게 됩니다. 아버지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 싸늘하게 변해가는 현실은 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이루셨던 일을 폄하하고 무참히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무덤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인신공격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어쩌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면 현 대통령은 훌륭한데 네 아버지는 정치를 잘못했다고 내 앞에서 비난을 일삼았다.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 또한 한 인터뷰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육사 시절 생도대장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다 태도가 돌변했다. 생도대장은 박 대통령은 손 흔드는 것부터가 얼마나 촌스러운가.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얼마나 폼이 멋있는가라고 말한 적도 있다. 전두환과의 이와 같은 악연 때문인지 박근혜는 정치인이 된 후 유독 전두환에게 싸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 다른 전직 대통령을 찾았지만 끝내 전두환 대통령을 찾지 않았고 취임식장에서도 두 사람의 냉랭한 관계가 목격되기도 했죠. 여기에 대통령이 된 후 전두환 대통령을 겨냥하여 추징금 환수 의지를 강하게 밝혔고 검찰은 전두환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돌입합니다. 그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면서 악연이 끝이 났는데 박근혜는 그의 비서가 차려진 병원에 화환을 보내기도 했죠. 여담으로 시간이 흘러 미국 국무부의 기밀 문건이 공개되었는데 이 문건에는 80년대 초반 정치 상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는 28살의 나이로 총선 출마를 원했고 전두환 또한 박근혜의 총선을 촉구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앞서 말한 내용과 상반되는 점과 미국이 파악한 내용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고 제약이 사라지자
박근혜는 아버지의 명예를 복권시키기 위한 외부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선 박정희 유경수 기념사패를 발족시켰고 박정희 사망 10주기 추도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죠. 여기에 박정희를 미화하는 영화를 제작하는가 하며 박정희의 업적을 담은 책을 발간합니다. 그리고 1989년 MBC 박경지의 시사토론에도 출연하여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죠. 5.16이 있었기 때문에 4.19 때 희생한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4.19 이후 그 혼란의 와중에서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당에 발휘됐다면 그 희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1990년 유경재단의 분란 끝에 이사장직을 내어놓은 박근혜는 다시 공개석상에서 사라집니다. 이후 동생들과도 교류도 끊다시피 했으며 부모의 추도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죠. 그러다 발생하는 외환위기는 박정희 시절의 고도성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었고 이에 박근혜가 이해창 후보를 지원하면서 은둔의 세월 18년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당시 자민련에는 사촌 형부였던 김종필과 외삼촌도 있었고 실제로 러브콜도 있었지만 결국 그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전두환 정권 시절 아버지를 배신하고 돌아섰던 사람들에 대한 박근혜의 대답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죠. 그리고 청와대를 떠나고 18년의 세월이 은둔으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 박근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그냥 쓴웃음이 나온다. 그때도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이었다. 자, 오늘은 12살 때부터 큰형애로 살았고 22살 때부터는 퍼스트 레이드로 살다가 이후 은둔의 세월을 보냈던 정치인문전 박근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